정태총각 왔어?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 아줌마. 40대 중반의 키는 160cm가 채 안 되지만 몸매는 아주 볼륨 있고 빵빵한 편이다. 허리가 완전 개미허리에 피부도 엄청 좋은 거였다. 솔직히 그녀의 뒤태 보고 아줌마인데도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다. 식당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매일 저녁을 거기에서 해결하면서부터다. 타지에서의 자취생활에 6,000원에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반찬을 무한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 나에게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우린 곧장 친해졌고 주말이면 우리 집에 놀러도 오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스스럼 없이 지내온 세월이 어느덧 2년. 그녀의 전 남편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해서 우리 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안녕하세요. 32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타지에 와서 어느덧 자취 생활도 3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자취하다 보니 반값이며 공과금이며 보험이며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반값이라도 조금 아껴보자고 1년 동안 친구랑도 같이 살아봤지만 남자 둘이서 한 방에서 지내는데 친구놈이 여자도 데리고 오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차라리 돈을 더 내더라도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혼자 원루 머더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이 7시인데 집에 들어오면 자취 처음 할 때는 이것저것 사서 먹어도 보고 반찬집에서 좋아하는 찬들 몇 가지 사두었다가 햇반 돌려 먹고 했는데 한창 나이에 햇반 2개에서 3개는 거뜬하게 먹을 때이고 찬들도 턱없이 부족할 때였죠. 그렇다고 배달시켜 먹자니 1인분 6,000원짜리 먹는데 배달비를 따로 2,500원 주거나 최소만 2,000짜리는 시켜야 배달비가 무료인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던 차에 근처에 백반집이 있는데 6,000원에 10여 가지가 넘는 반찬이 모두 무한리필이 된다고 하더군요. 주변의 큰 빌딩과 보험사 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성비가 뛰어났어요. 낮 위주로 장사하는 집이긴 하지만 저녁 8시쯤에 문을 닫기에 나는 퇴근하고 곧장 가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반찬이 떨어져도 새로 만들어 채워두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저같이 많이 먹는 대식가에겐 남은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나로선 감사할 따름이었죠. 아줌마는 단골이 되자 낮에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들은 나를 위해 조금씩 따로 챙겨뒀다가 저녁에 저한테 꺼내주곤 했네요. 15평 남짓되는 작은 식당에 처음에 갔을 때는 식당 아줌마는 40대 중반 같은데도 얼굴은 아줌마로 보이지만 그녀의 뒤태만 보면 아가씨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솔직히 40대 아줌마를 보고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네요. 퇴근하고 늘 저녁을 그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몇 개월간 매일같이 찾아갔더니 아줌마와 반말 비슷하게 주고받고 어쩔 땐 진한 농담도 주고받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총각 왔어? 오늘은 추어탕 끓였는데 먹어봐. 내가 데워올게. 식은 국은 따로 데워서 주고 남는 반찬은 주말에 먹으려고 챙겨주고 아줌마의 씀씀이가 몸매만큼이나 이뻐 보였다. 그 대가로 나는 가게 형광등 나가면 교체해주고 무거운 짐들도 옮겨주고 암튼 남자의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동네에선 내가 그 아줌마랑 너무 붙어 있으니 기둥서방이냐는 소문까지 나 돌았다. 밥 다 먹고도 아줌마 퇴근 시간대까지 커피 마시고 TV 보고 노닥거리다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만도 했다.
아줌마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 나도 총각이라 혼자 살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게 되고, 심한 말장난도 할 정도로 엄청 친해졌다. 아줌마가 평일 장사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장사를 하지 않아 늘 내 끼니를 걱정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아줌마가 그동안 내가 일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나 주려고 맛있는 밥 차려놨으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다. 토종닭 한 마리를 사와서 각종 한약재 넣고 1시간 동안 푹 끓여낸 닭백숙을 해줬다. 총각 힘쓸 때는 없겠지만 이 닭다리 먹고 힘내.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이었다. 앉아서 닭살을 다 발라먹고 닭죽까지 먹고 나니 배가 뽕양하게 불러오더라. 쉬는 날 한가하게 배도 부르고 옆에는 아줌마도 있고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놈이었다. TV 틀어놓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있었다. 평소 식당에서는 같이 마주 앉아서 수다 떨고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집 안에 단둘이 있어 그런가 너무 어색했네요. 그런데 화장실 다녀온 그녀가 내 옆자리에 앉더니 아줌마가 나를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참을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총각 닭도 얻어먹었으니 이제 남는 시간에 힘 좀 써야지 딱 그러네요. 이 아줌마가 원하는 걸 눈치채고 나도 그때부터는 이성의 끈을 놓고 아줌마가 원하는 일 열심히 거들어주고 말았죠. 젊은 사람이 맨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일해서 그런가 체력이 많이 약하네. 앞으로 아줌마가 몸보신 많이 시켜줘야겠다. 이러면서 내가 기특했는지 사랑스러웠는지는 몰라도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었고 난 지쳐서 맥이 풀려버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고는 아줌마가 오늘도 수고했다면서 아반떼 타고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줬죠. 다음날 솔직히 식당 가서 아줌마 얼굴 보기 좀 껄끄러울 줄 알았는데 먼저 막 웃으면서 평소처럼 대해줘서 그때부터 나도 노골적으로 아줌마를 대했고 매일같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하게 지냈었다. 그렇게 아줌마와 2년간을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연락 와서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 합치자고 한다면서 이혼하고 데리고 살던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다나 역시 딴 여자와 살아보니 조강지처만한 여자가 없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깐 살림 다시 합쳤으면 한다며 얼마 전 애들까지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다는데 나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줌마를 붙잡자니 솔직히 부담스럽고 보내자니 아쉽고 지금처럼 공짜밥 얻어먹고 서로 사랑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게 나한테는 딱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아줌마 전 남편이 능력이 좋은 분이래요. 돈도 꽤 있는 편이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조강지처뿐이라며 같이 살자고 하고 남편분 부모님이 아줌마가 친정 집안이 볼 게 없다고 그리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이혼하고 딴 여자를 들여다보고 애들 커가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니 아줌마만한 여자도 없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구박 안 하고 잘해줄 테니 재결합을 많이 원하신다 했답니다. 심지어 시댁재산의 일부를 그 아줌마에게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네요. 저는 아줌마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평생을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떠나갈까봐 불안해요. 아줌마도 저 때문에 고민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